다닥다닥 붙은 파란 슬레이트 지붕이 정겹고 푸근하게 느껴집니다. 하늘과 맞닿은 이곳, 부산의 오지마을인데요. 오후의 어느 날, 산이 마을엔 깊은 정적만이 감돌 뿐입니다. 집과 집 사이에 둘러쳐진 시멘트 벽, 황량하던 벽이 예술 옷을 입으며 비로소 마을엔 희망이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벽화는 사람을 움직여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 달동네 중 하나인 문현 안동네. 김기조 할머니는 27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이 여기 처음에 철거될 때에 저기 살았거든. 저쪽에 학교 옆에 살았는데 그 와가지고 새로 살았어. 새를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도 또 이제 철거돼서 가고 거기 살다가 또 이리 저쪽으로 또 이사를 와가지고 그래 그거 살다가 요리 왔지. 요리 온 년은 88년도 요로 왔고 저쪽에서 갈라켜도 또 가지도 갈 그것도 되지도 안 하고 또 그렇다. 뭐 어째 될 긴지 모르겠다 지금. 내년에 되니 뭐 올해 지금 뭐 되니 해사면서 했었는데 바로 옆 동네만 해도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곳은 아직 슬레이트 지붕이 대다수인데요. 3년 안에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은 모두 2,300여 가구. 대부분이 무허가로 지은 집이라는데요. 얼기설기 지은 집은 겨울바람에 속수무책이고 그마저도 공동묘지촌에 들어선 터라 주거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합니다. 장성한 자식들이 이를 찾아 떠나면서 주민들 대다수가 노인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처음에는 학고방 말하자면 판자. 근데 그것을 이제 개량해가지고 조금 이제 곤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나아졌지만 처음보다는 전국에 이 백화 그 시초보다 여기가 그래 여기서 백화 이제 이리 유래돼 가지고 여기서 하고 거리도 좀 밝아지고 또 보기도 좋고 그냥 뭐 보러고 이래 있는 부담도 저 거리는 좋잖아. 또 이제 그 뭐 처음에 기분부터 좋아진 게. 벽화는 마을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선 어렵지 않게 무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을씨년스러운 풍경 때문에 예전엔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8년 벽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문현 안동네의 모습은 확 달라졌습니다. 낡은 시멘트 담벼락에 색색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칙칙했던 마을은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한 건 바로 수백 명의 주민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마을 바꾸기에 모두가 두 팔 걷어붙였는데요. 학생들 와서 그림을 그리면 이 동네 인심이 좋아가지고 뭐 음료수 같은 것도 사다 주고 커피도 끓여주고 많이 그 맞춰주지. 맞춰주고 학생들도 잘하고 옥수로 좋지. 깨끗하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전에는 사람들 안 왔는데 각국에서 다 오니까 이 우리 한국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거든. 많이 왔다 가고 백화하고 나서 예등 다 달고 사람들이 밤낮 따로 많이 오니까 좀 허전한 게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좋았지. 그런 점이 참 좋았어요. 사람이 많이 걸으니까.
그래 사람 마음이 제일 좋지. 나주로도 사람이 많이 끓고 그래야만 사람이 없었다고 이 산도는 사람들 전부 다 일하러 가고 나주로 일하고 없었는데 그죠 사람이 많이 끓으니까 안 좋았나 그죠 사실은 그죠. 와이라.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벽화들 덕에 고요했던 마을은 떠들썩해졌는데요. 벽화마을로 새 이름을 달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최근엔 마을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공공미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남항의 냉동창고, 회색 건물에 불과했던 이곳에 바다와 회사 이미지에 걸맞는 대형 벽화가 그려지면서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파제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슬럼화되고 있는 도심노후공단에도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됐습니다. 사상공단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철새들의 보금자리였지만 도시화로 인해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 됐는데요. 이곳에도 수백 미터에 이르는 거리 갤러리가 꾸며져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엔 좌천동 굴다리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마을의 입구임에도 늘 어둡고 칙칙했던 곳이 방부목과 사인보드 등을 활용하자 밝고 활기찬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좌천동 굴다리 같은 경우는 2010년에 부산국제건축문화재에서 그러면 그런 좀 안 좋은 지역들, 특히 굴다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굴다리를 지나서 그 동네에 들어가는 뭐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집으로 가는 길이거나 학교 가는 길, 주 이동 통로인데 굉장히 좀 불쾌하게 지나가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을 바꾸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뀌면 이것들을 유지 관리하거나 이걸 바꾸는 작업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정말 이 도시를 가꾸는 일에 조금 더 적극성을 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쪽 분위기가 옛날에는 좀 어두컴컴했는데 밝아졌다. 이게 첫 번째 변화인데 그 밝아짐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한번 파티도 하고 그 주변에서 그리고 파티하면서 모여서 야 이거 말고 우리 여기도 지저분한데 이것도 청소하자라고 계속 조금은 주민들이 같이 움직이는 소조직이라도 생겼을 때 그게 제일 많은 변화를 일구는 것 같고요. 특히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게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업들이랑 공공 프로젝트들은 이렇게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의 마음이 바뀌는데 조금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디자인이나 그런 과정들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복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도착하게 되는 곳. 서구 동대신동 닭밭골인데요. 닭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곳 역시 산등성이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전형적인 산동네인데요. 시멘트 계단을 수놓은 화사한 벽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계단 위로 꽃들이 활짝 폈는데요. 삶에 찌든 주민들의 일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마을. 점차 살기 불편한 환경이 되면서 이곳을 떠나는 사람들만 늘었을 뿐 들어오는 이들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가난했지만 정이 넘치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기는 천막 동네고 지리를 하는 게 발이 푹푹푹 들어가고 항택을 막 신에 발라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정신 헛덩거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살고 등게죽도 끓이가 먹고 등게사로 저 영도구정 친구들하고 가서 사와서 치대해가지고 상그레가 수제비들끼리 먹고 비지죽도 끓이 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정신은 빈집이고 막 뜯어놓고 안 뜯은 집에는 고양이 같은 거 막 찌그덩이고 날라댕기고 이래요. 다 좋은데 돈 벌여 이사 가고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이사도 못 가고 그래 이래 남아가 살고 있다 이거.
허전하지 좀 그거 하지. 그때는 좋았지. 그리고 못 살아도 버글버글 하겠네. 저는 이따 이가 와글와글하게 상했겠네. 근데 지금은 뭐 사람이 있나? 노인을 제외하고 젊은이가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10집 중 3집은 빌 정도로 공동화도 심해졌다는데요. 그만큼 치안 불안도 커지면서 더더욱 외면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삼복도로 변해 있다는 이유로 재개발조차 되지 않아 남은 주민은 이웃이 떠나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변화는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2009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을 어떻게 살려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시작된 건데요. 동네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또 그때는 그 빈집에서 뭐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일 처음에는 뭐 헌집을 좀 뜯어가 개조해가지고 이제 그런 위험에 우리가 좀 방지하고 또 저 구통 지역도 너무 또 낙후되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도 이제 동네가 좀 밖에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 결과 나와가지고 그분들은 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을 하실 분들은 아니고 위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마을 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모여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지. 예. 지금은 매주 월요일마다 조합원들이 모여 마을 일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내가 개봉을 했거든. 아니니까 위에 냉장고에서 꺼냈는데 하얗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 전에 들어가서 떨어지고 맞아. 아니 개복은 안 했다잖아. 개복 안 했다는 게. 그 동피랑 마을이라고 있지. 통영에. 그 동피랑 마을이 그때 TV에 밤에 뭐 파노라마 하는 시간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제가 이제 한 번 더 제안을 했어. 우리 동네에도 저 동네에 집을 갖다 헌집을 좀 새로 개조한다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 좀 봤을 때 이제 뭔가 좀 달라진 게 표가 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빈 벽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벽화 마을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벽화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통영 동피랑 마을. 산중턱에 자리 잡은 낡은 집들이 벽화 하나로 전국적인 유명 관광지가 된 데서 착안을 한 건데요. 통영까지 견학을 다녀온 닭밭골 주민들은 벽화로 마을을 살려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를 그때는 주축을 했지. 왜냐하면 요 근처에 지금 서여자고등학교, 대신여자고등학교, 동아대학교 학교가 인근에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 학교장을 찾아가서 이 학생들한테도 이제 우리 동대 신기동이 이렇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벽화 마을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진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약간 좀 오일 때 뭐 그림도 좀 날고 이러면 또 보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서예자 고등학교 대신여중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한 거지.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골목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작은 벽화 마을은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이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TV 예능 프로그램에도 소개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그 누구보다 마을에 이런 변화가 반가운 건 바로 주민들입니다. 여기는 또 우범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밤에 이제 폐공가에서 어떤 그 여름에는 어떤 그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주민들도 마음 편하게 또 주민들도 이제 밤에 늦게 집에 가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을로 이제 많이 환경이 많이 변했죠. 방문객이나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니까 동네가 이제 사는 것 같죠. 이제 활기차고 안 그러면 이제 동네 노인분들이 참 사람 구경할 수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외지에서 이제 그 닭밭골 구경하고 벽화 마을을 이제 견학하면서
어떤 그 좋은 인상을 많이 주고 가고 있습니다. 골목을 수놓은 화사한 벽화들, 담벼락을 캔버스 삼아 아름다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그림 하나가 곁들여졌을 뿐인데 마을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진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안창마을의 사례에서처럼 벽화가 훼손되어 그대로 방치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누군가 꾸준히 벽화를 재보수해야 하는데요. 신라대학교 구본호 교수는 닭밭골 마을 벽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 시각적 방법이에요. 사람이 물론 이제 의존 능력이 시각에 의해서 한 80% 이상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각을 바꿔주면 마음이 바꿔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많은 시각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백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과 그리고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쉬운 예산들이 아니고 쉬운 발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벽화 사업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고 시민들의 의식을 가장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벽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미화가 되면 전반적으로 범죄 예방이나 많은 작용들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벽화가 좋은 곳이에요. 덕분에 초기 작업 후 몇 년이 흘렀지만 닭밭골에선 지금까지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벽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낙후 지역을 들어와서 흰색 칠화를 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든 주민이든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쯤 지나가면 옆집에서 아주머니께서 커피를 타와요. 한 3분의 2 정도 되면 짜장면도 시켜주고 라면도 끓여줘요. 그만큼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마을이 우중충한 마을이 새롭게 꽃이 그려지고 새로운 모습이 바뀌는 순간 내가 이 마을에서 새로운 모습이 생긴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뒷면으로 보이는 이 벽화는 작년에 다시 이제 재능 기부로서 일을 했던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 마을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 7분들 노인정에 가서 소주 사들이 가면서 꼬셔서 7분들의 얼굴들을 캐리커처로 사업을 했었던 곳이에요. 이 마을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의 얼굴입니다. 이 말이 오히려 이것이 특징이 아닐까. 마을은 그 마을에서 가장 오래 남고 가장 특징적인 것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찾았던 것은 이 마을의 노인정에서 할머니들을 찾았던 것이고 할머니가 가장 잘 남아져 있는 곳이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작업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마을 선정이 돼서 마을 미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을이 한 공간만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낙후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길게 잡는 동선과 관광 코스 같은 것과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엔 북카페가 들어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벽화마을이 조성된 후 이를 활용하고 관리할 인력과 장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 방치돼 있던 공간이 눈에 들어왔고 2010년 이곳에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북카페를 만들었는데요. 2012년에 행복마을에 선정되면서 별도의 건물을 갖게 됐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내부는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기에 충분한데요. 아니 그거 말고 생긴 건 아가씨 때 웃음소리가 약간 선머스마 같아서 다른 거고 친구하고 틀리지. 다른 집하고 있어서. 애국수는 저쪽에 중학교 필독수를 읽어야 되죠. 1학년. 낙후된 지역을 좀 더 이제 밝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 시책에 의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어도 동에서 왜냐면 이제 동이나 구청에서 이렇게 요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김규기태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제 강도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 폐가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 지역을 알게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이제 재정이 얼마 안 되니까 털을 조금 빌려가지고
임대료를 주고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카페를 만들게 됐고 그러면 책을 빌려보다 보면 차도 한 잔씩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카페를 만들게 됐어요. 만들게 되고 도서관까지 겸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처럼 북카페가 들어서자 공동체 만들기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곳이 바리스타 교육 장소로 활용되면서 자연스레 젊은이들이 몰려들게 된 건데요. 멀리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닭바콜 북카페를 알리기 위해 서구의 행사 때마다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인데요. 북카페는 사실 봉사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기는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있는 곳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라서 수익을 위해서 하려면 이보다 좀 더 하게 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저희들 목적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하는 곳은 아닙니다. 거의 이제 이사진들도 다 봉사하고 또 목적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좀 더 생활이 좀 윤택하게 즐겁게 그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북카페 주변에 그러니까 안이 아니고 이 밖에서 좀 행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소리를 풍악을 울린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음악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여러 주민들이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는 게 저희들 소원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먹거리가 너무 없어서 이 주변은 딱 막혔거든요. 사람들이 먹자고 하는 짓인데 커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먹거리 장터를 열어서 같이 동참해서 뭐 먹거리 장터를 열어서 수익을 내려는 건 아니고 뭐 국수 한 그릇이라도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을 만드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저희들이. 북카페와 인연을 맺은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머물며 보낼 수 있는 공간이란 점도 아주 뜻깊은데요. 마을의 이런 모습들은 전에 없이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애들이 막 그거 이런 뭐 어떤 마을이니까 또 신기하니까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왜냐면 제가 그림이나 막 음악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림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꽤. 없을 때에는 재미도 없고 뭐 놀 데도 없어서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생기니까 친구들도 많이 데리고 와서 테마공원에서 뭐 그런 데서 놀 수 있으니까 좋고 여기도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방학숙제도 같이 하고 같이 뭐도 많이 사 먹으니까 좋았어요. 시멘트 담벼락에 그려진 벽화 한 점의 힘. 아무도 찾지 않던 삭막했던 동네는 그림들이 생겨나면서 주민들을 웃게 만들었고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마을의 미간을 바꾸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벽화는 사람을 움직이고 결국엔 마을 전체를 바꾸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시 재생의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차 타고 요 왔다가 내려가 직장 아침 오도 가고 이랬어. 버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대중교통으로서 그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